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진시 황제가 여불이 자식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불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불이는 조나라 거성입니다. 당시 진나라에서 자철한 분이 조나라에 인질로가 있었습니다. 여불이가 자철을 보고는 저 사람을 잘 하려고 하면은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처에 접근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처는 인질로 와 있어 가지고 생활도 궁핍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참 애로운 신세였습니다. 여불이가 아끼던 애첩 주위까지 죽어가면서 보살펴 드립니다. 당시 주인은 여불이 시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였습니다. 여불은 진나라 안국공 태자가 화양부인을 사랑하였으나 화양부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건 참 적자하기 떠나서 여자의 참 외롭죠. 그래서 여불이는 화양부인에 접근해 가지고 자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화양부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처를 양자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양부인은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전나라에 인질로 가 있는 자처가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안국공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안국공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하기 전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조나라에서는 자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불이가 숨겨가지고 진나라로 탈출을 시킵니다. 진나라는 이제 왕이 죽고 안국공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이 한 1년 더 등극하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안국공이 장량왕으로 등극합니다. 장량왕도 한 3년 있다가 죽습니다. 이제 자처하고 주희 여불이 애첩 사이에서 잉태한 진이랑 그 당시는 이름을 영정이라고 했죠. 영정이 진이랑 정으로 즉위를 합니다. 말미에 가서 이제 진랑정이 누구의 자식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진랑정이 어떻게 육국을 통합하였으며 진시황이 됐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랑정은 13세 왕위에 올랐지만은 한 10년 돼 가지고 승상 이사에게 물어봅니다.
육국을 통합하려면 어느 나라부터 쳐야 합니까? 이서가 한 나라부터 치십시오. 이사라는 사람은 그 상당히 그 여벌이 식격이었는데 신앙 정에 눈에 들어가지고 승선까지 됩니다. 이사는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상당히 공공하게 살았습니다. 화장실에 그 당시에 배수관에 가보니까 한 마리치가 상당히 똥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야여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느 날은 쌀이 곳간에 가보니까 쌀을 먹고 피둥피둥 살이 찐 쥐를 봤습니다. 인생은 환경이 문제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여벌이 식격으로 들어가지고 승선까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신앙정은 한 나라를 병합하고 조나라까지 진격합니다. 조나라에 칠 때는 왕년이라는 명장이 조나라를 공격합니다. 조나라는 아직 이목이라는 또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목이 국권이 지키고 왕년이 대치합니다. 조나라는 옛날에 그 장평리 대전에서 백기한테 크게 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평대전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기가 조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연파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나라의 명장. 연파가 지키기만 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나라 왕이 답답하거든요. 싸우지 않고 지키기만 하니. 그래서 백기 장군이 반관계를 씁니다. 조나라 왕과 연파 장군을 이간을 시킵니다. 반관계. 그래서 연파 장군이 실각이 됩니다. 그 대신 조사의 아들 조갈을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조갈은 조사의 아들이지만은 자기가 병법에 통다른 사람같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조사도 조나라에서는 명장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조갈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조갈이 조나라에 등령이 되면 안 되면 문제지만은 조나라에 등령이 되면 집안이 망할 수 있어 걱정을 하고 죽습니다. 조사의 와이프 조갈의 어머니도 현명한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조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제 자식이 대왕께서 등용을 안 하면 모르지만 등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애가 재주가 너무 앞서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발 아들이 실수를 하고 패하더라도 집안만큼은 지켜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조나라 왕이 알겠다. 그 정도는 지켜주겠다 하고 집안을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연파가 실각을 하고 대신 조갈의 대장으로 백기 장군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갈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혈기가 충만하죠. 백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혈기만 왕성하지
별것 아니다 하고 유인 작전을 이제 해가지고 완전 포위해 버립니다. 저갈이 포위돼 가지고 심장염 떨어지고 결국은 조갈은 죽고 조갈 부하들은 전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백기가 이 40만이 넘는 이 조나라 군사를 어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고민을 하다가 경사를 시키기로 합니다. 전부 묻어버립니다. 동속에. 후에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 항병 20만을 경살시키는 사건도 무자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왕정은 왕전을 시켜서 조나라를 복속시키고 위나라까지 쳐서 없앱니다. 왕전에게 말을 합니다. 초나라를 치려면 얼마가 군사가 있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60만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신장군, 젊은 이신장군한테 말합니다. 이신장군은 초나라를 어느 정도 병력이면 멸망시킬 수 있겠소? 저는 20만만 주십시오. 초나라를 빼앗아 오겠습니다. 왕전이 말한 60만 명이면은 진나라 총병력입니다. 총병력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나라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신이 20만 대병을 이끌고 목념 장군과 같이 의기양양하게 초나라를 쳤으나 초나라 항년 장군, 항우의 할아버지입니다. 항년 장군한테 대피하고 도망을 옵니다. 진왕정은 왕정 장군이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왕정 장군이 진왕정이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심정이 복잡합니다. 진왕정은 왕정 장군한테 말합니다. 내가 장관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실패를 하였습니다. 제발 조정에 나와서 일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초나라를 칠 임무를 주신다면은 60만 대군이 아니면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배수진을 칩니다. 진왕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초나라를 멸해야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데 60만 대병이면은 진나라 전 병력입니다. 도서 내가 장군의 뜻에 따르리라. 그리고 60만 대병을 왕정 장군한테 맡깁니다. 왕정 장군이 초나라로 진격하면서 계속 진왕정한테 제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좋은 전답과 큰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다. 뭐 진왕정이 알았습니다. 가서 천나라만 뺏어 오십시오. 왕정 장군이 이제 초나라 국경 근처에 가서도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진왕정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전답을 주십시오. 진왕정이 허허가 없습니다. 이 양반이 좋은 집도 땅도 있으면서 또 달라고 그러네.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구가 한 3번, 4번 있었습니다. 그게 목념 장군 옆에 있다가, 장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장군은 좋은 집과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왜 자주 하십니까? 왕정 장군이 질색을 하면서 목념 장군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아니요, 장군. 제가 진나라 병력 몽땅 데리고 첫날을 치러 왔습니다. 진앙정은 의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할까 봐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라니요. 목념 장군이 묻습니다. 네가 다른 뜻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뜻이 없고 오직 좋은 전답과 좋은 집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념 장군이 역시 장군이십니다. 근데 왕정 장군이 초나라 국경 가까이 가가지고 지키기만 하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 항우 할아버지 황령 장군은 수시로 싸움을 걸어오죠. 그 한두 번이지 뭐 여러 번 도전을 해도 왕정 장군은 지키기만 하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옛날 그 제갈량이 사마이하고 대치했을 때 사마이가 지키기만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갈량이 싸우지 않고 지키기만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한탄하는 고사가 나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왕정 장군이 군대의 사기를 충전시켜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60만 대군을 밀고 황경 장군을 도전해가지고 무찔러 버립니다. 갑자기 왕전이 밀어닥치니까 황경 장군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황경 장군도 죽게 되고 초나라 수도도 점령당하고 초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진앙정은 이때 이신 장군을 시켜가지고 연나라를 치게 합니다. 연나라는 초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현가를 시켜가지고 진앙정을 암살하라고 합니다. 현가는 진앙정을 죽이려면은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도 하나 가지고 땅을 주겠다는 지도 하나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번외기 장군을 목을 주십시오 하고 태자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태자단은 번외기 장군을 많이 아꼈던 모양입니다. 번외기 장군은 왜 진나라에서 전나라로 도망을 왔느냐? 이때 그 진앙정이 여부리 자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앙정이 대노하여 번외기 장군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나라로 도망을 왔습니다. 태자단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현가는 직접 번외기 장군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진앙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부모, 형제, 저 자식. 당신만 살아가지고 억울하지 않소? 진앙정을 내가 대신 복수를 해드리리라.
그러면 진앙정 앞에 나가려면은 당신 목이 필요하고 어떻소? 결판을 냅니다. 권영기 장군은 자기는 복수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대신 형가가 진앙정을 죽이고 복수를 해주겠다니까 크게 결심을 합니다. 칼을 빼들어가지고 자기 목을 쳐버립니다. 형가는 권영기 장군의 목을 가지고 지무양이라는 사람하고 진앙정을 만나러 갑니다. 진앙정이 땅을 떼어주겠다는 지도보다는 그 미운 권영기 장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왔다 가니까 호기심에 가가지고 목을 가지고 올라와라. 이거 보니까 진짜 권영기 장군 목이거든. 이때 형가가 빗을 꺼내가지고 진앙정을 찌릅니다. 진앙정이 깜짝 놀라가 뒤로 물었어요. 이 형가는 계속 진앙정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릅니다. 진앙정은 뭐 기둥으로 뭐 숨고 피하고, 이때 저고가 간신 저고죠. 저고가 대왕님 손을 뒤로 이어서 칼을 뽑으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진앙정은 그 소리를 듣고 칼을 빼들어 가지고 형가를 8토막을 내어 죽입니다. 자기는 복수를 한 것입니다. 형가가 여기서 진앙정을 죽였더라면은 연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시 독립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진앙정은 이신장군을 시켜가지고 연난을 치게 합니다. 연왕과 태자단은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도망가봤자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동 아니면 고수선 땅이겠죠. 이신장군이 연왕한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 쳐들어온 것은 당신이 묘사가 아니라 태자단이 진앙정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요. 태자단의 목을 베어서 오면은 우리는 군사를 돌아가겠소 하고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가 그 말을 연왕한테 하니까 연왕은 태자단을 죽이면은 사직도 보존하고 연나라 왕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가지고 태자단의 목을 취합니다. 연왕은 태자단의 목을 가지고 이신장군 앞에 나타납니다. 이신은 허허 웃습니다. 이놈들이 내 꾀에 속았구나. 연왕의 목을 베어버리고 연나라는 탈취해버립니다. 옛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후 제나라는 스스로 항복하여 옵니다. 이로써 육국이 통일하는 중국 최초로 통일 왕조를 개청하게 됐습니다. 진시황은 육국을 통일한 후 도량형을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합니다. 중국 흑로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개축을 하고
또 아방 지역에 아방궁을 크게 짓습니다. 또 여산에 또 자기 능을 지하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뭐 제수들이고 백성들이고 몽땅 역사를 하느라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진시 황제는 여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전국을 유람합니다. 유람하는 중에 장량이 여기서 이제 창의 역사를 데리고 이제 진시황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의 역사는 뭐 조선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창의 역사가 철퇴를 가지고 진시황이 지나간 길목에 서서 철퇴를 휘두르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나 진시황 황제는 마차가 5개였습니다. 어디에 탔는지 모르고 첫 번째 타는 줄 알고 첫 번째 마차에다가 철퇴를 휘둘렀으나 진시황이 여기 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째 아니면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니면 넷째에 탔을 것 같은데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한 고을을 지나갔을 때 항우가 진시황제의 행렬을 보고 크게 노합니다. 저놈 자리를 내가 뺏겠다. 그 옆에 삼촌 항량이 듣고는 크게 걱정합니다. 말 조심해라. 참적이 멸할 수 있다. 그 같은 행렬을 보고 유방은 하나의 대장부가 돼가지고 저 정도는 돼야 한다 하고 감탄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시황제가 이제 그 분서경주가 이사의 청에 의해서 의서, 농서를 짓는 농서를 빼놓고는 불태워버립시오 합니다. 그 쓸데없는 소조금 오히려 백성들에게 황제를 비판하는 이런 글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좋소. 진시 황제는 모두 불태워버리려고 합니다. 또 유생들이 황제를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유생들 500명이 가까운 유생들을 잡아다가 경사를 시켜버립니다.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흉노를 지키고 있던 부소, 진시황 첫째 아들이죠. 태자부소는 목령장군하고 흉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자부소가 상소를 올립니다. 분서경륜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시황제가 여벌이 자식이냐에 대해서 결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벌이가 자초가 인질로 조나라에 왔을 때 상당히 공공했습니다. 인질을 조나라에서 상대해 주겠습니까?
먹는 것도 부족하고 사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벌이가 접근해가지고 예,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만들면은 진나라 왕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내 첩 주의를 줍니다. 여기서 태어난 것이 영정 후에 진시황이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태어날 때 10개월 12개월 아니라 10개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조를 도와서 뭐 쿠데타를 이렇게 성공시킨 한명에도 칠삭동이라 하니까 10개월에 태어났으니까 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이랑 재영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왕이 올랐을 때 13세였는데 그때 노예라는 사람이 자기 주위 퇴거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애를 둘씩이나 낳습니다. 그러면 진랑 정이 여불이 자식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장량 자초가 지혜하고 진랑 정만 낳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이 있었는가? 자초가 뭐가 이상이 있는가? 아니면 주의가 이상이 있었는가? 주의는 노예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애를 둘씩이나 낳았으니까 장량왕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뭐 말이 많았습니다. 오직하면 번익이 장군이 여벌이 자식이라고 했다가 산족을 멸하고 연나라로 도망갈 정도였으니 지금도 야사에 번익이 진랑정이 여벌이 자식이라고 야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라고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여벌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 진시황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